일단 2-2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문법 요소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법 요소가 훨씬 더 범위랑 뭐 내용이나 문제 양도 제일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오늘 배울 경률 문제는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인 암기가 되어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줘야 2문제, 3문제를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풀면서도 상대 높임법을 하십시오체부터 해요체까지 해체까지 다 외웠잖아요. 근데 막상 문제를 보고 문장을 보면 좀 헷갈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상하고 문장을 좀 보면 경률을 아무리 외웠어도 좀 헷갈려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접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 개념 먼저 설명드리면요. 우리가 큰 그림을 먼저 그려야 돼요. 대화의 원리랑 언어 예절이에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는 어떠한 특정한 원리가 있어야 되고, 예절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2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겸손하고 예의 바르게, 공손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상대방의 기분 나쁘지 않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말해야 되냐, 바르게 말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경률이라는 개념을 끌어와 줘야 돼요. 경률은 규범이나 윤리의 원칙인데 쉽게 말하면 얘들아, 대화의 원칙, 원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총 공손성의 원리는 경률 즉 5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순서를 어떻게 내가 혼자만 TMT로 완전 투머치 토커로 얘기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하면 너도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얘기하고 있을 때는 중간에 안 끼어들고, 요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즉 여기서는 종류가 없고요. 순서를 대화를 어떻게 잘 맞아 들어가지고 예의 있게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순서 교대의 원리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예요. 무슨 경률이냐? 대화를 주고 무슨 경률을 지금 어겼냐, 잘못됐냐, 이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자, 요거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 요소 배우고 지금 피드백까지 지금 거의 다 했는데, 문법에서 특히 서술형 잘 나오는 거는 일단 틀린 부분을 찾는 거. 이게 첫 번째. 알겠지?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야 돼. 왜 틀렸는지, 틀린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바르게 고치시는 거. 알겠죠? 자, 봐봐. 제가 왜 이걸 굳이 이렇게 나눴냐면요. 특히 서술형 풀 때 후루룩 봐요. 즉 그냥 틀린 부분 띡띡 찾고 끝나요. 근데 뒤에 그 문제가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서술하라고 하면 이유 똑바르게 써줘야 되겠고, 그리고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했을 때 바르게 고쳐주셔야 돼. 알겠죠? 그래서 틀린 부분하고 바르게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유까지 서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높임법 같은 경우는 그거 되게 많이 풀었죠, 문제에서. 이 제품이 이 제품이 있으십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서술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이 제품이 있으십니다 라고 했을 때 틀린 부분 있으십니다가 틀렸어요. 그치? 그러면 있습니다 라고 고쳤어요. 그럼 틀린 이유를 서술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너네는 지금 상대 높임법을 사용했는데 주체 높임법 잘못 사용했다 까지 썼어요, 대부분. 근데 그것도 맞지만 정확하게 쓰려면 제품이라는 것을 높여줄 필요가 없는데 주체 높임법을 잘못 사용한 거고, 듣는 사람, 손님 상대 높임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서술해줘야 돼. 알겠죠? 요거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화를 줄 거예요. 보기를 줄 거예요. 그러면 틀린 부분을 찾아 쓰시고 무슨 경률을 어겼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줘야 돼. 알겠니? 그리고 올바르게 고치는 거. 요거 3가지를 포인트를 잡아서 계속 공부해야 돼. 봐봐 얘들아. 일단 첫 번째 요령의 경률부터 갈게요. 눈으로 조금 봐줘야 돼. 큰 그림으로 봐줘야 되는데, 이거 3시간 줄게 설명드리고, 일단 요령과 관용의 경률의 기준점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얘네 둘은 이익과 부담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뽑아줘야 됩니다. 이익, 그 다음에 부담. 이익, 부담. 요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서 있는 건, 자, 요령 있게 행동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즉 내가 여러분한테 핸드폰 좀 줘 이러면 여러분은 부담이 되게 느껴지거든요. 그쵸? 기분도 나쁘고. 그러면 요령 있게 말하려면 혹시 핸드폰 좀 빌려줄 수 있겠어? 이렇게 돌려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완충적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건데, 즉 여기에서는 부담을 적게 느끼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상대한테 부담을 적게 느끼는 게 요령의 경륜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관용은요, 용서하는, 즉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내가 그랬지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말하는 나요, 발화자는요 부담을 내가 크게 느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히려 이익은 최소화하고요,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반대로. 알겠지? 여러분은 헷갈리시면 상대한테 부담을 적게 주고 관용은 나한테 부담을 좀 많이 주는구나, 그거 뒤에서 예시를 볼 거예요. 그리고 칭찬하고 겸양인데 말 그대로 여기에서는 비방과 칭찬을 키워드로 잡으시면 돼요. 얘네 둘은. 얘들아, 그러면 칭찬은 나한테 칭찬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칭찬하는 거야? 상대방한테 칭찬하겠죠. 그러면 상대방한테 칭찬의 경륜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맞나요? 그 다음에 겸양이라고 하는 건 겸손 떠는 거야. 제가 좀 잘하니까요. 옛날부터 예절이라고 하는 거는 나한테 겸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칭찬을 안 하는 거야. 이건 외울 필요 없지. 완전 반대되는 거니까. 그치? 상대한테 비방 안 하고 나한테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러는데 비방 이거 좀 알려줄 수 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알려줄 수 있어요. 이거예요. 알겠나요? 마지막 동의의 경륜이에요. 얘는 일치와 차이의 기준점을 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들아, 동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맞아 하는 거 아닐까요? 그쵸? 누구랑 누가 의견이? 상대와 나와. 그치? 그러니까 일치는 높이고 차이점 없는 거. 근데 뒤에서 꼭 꼼꼼하게 설명할 테지만 쌤 그러면 내가 싫은데도 불구하고 맞아 버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봐봐, 내가 만약에 너네 피자 먹을래 이랬어요. 근데 너네가 만약 나 방금 피자 먹었는데 먹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러면 싫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동의의 경륜에 어긋난 거야. 근데 봐봐, 그러면 나 먹겠다고 해야 돼요? 다 무조건 맞다고 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거지. 말하는 투가 뭐냐면, 선생님 피자도 좋은데요, 피자도 맛있는데요, 근데 제가 아까 점심을 먹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동의의 경륜은. 알겠니? 그것도 좋은데요, 그것도 맞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알겠나요? 이게 바로 언어의 예절이에요. 자, 제가 왜 뒤에서 꼼꼼하게 설명 안 드리고 한 번에 정리했냐면, 여러분은 요거를 머릿속에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5가지가 공송성의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순서 교대는 말 그대로 순서를 올바르게, 내가 혼자 말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전체적으로 우리 교재 한쪽에다가 정리 좀 할게요. 요거 공손성의 원리, 요령, 관용, 칭찬, 겸양, 동의 중에 뒤에 요거 사이즈 다 적어줄게요. 그리고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도 문제 유형 정리해 주시고요.
네. 그러면 우리 공성성의 원리, 정중어법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를 설명드리고 보겠습니다. 자, 같은 페이지, 동일한 페이지 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 첫 교재에서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상대에게 무엇을 부탁하거나 건의해야 하는 상황, 거절해야 되는 상황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칭찬, 건의, 거절, 부탁, 사과, 대화 이렇게 차례대로 이런 상황들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상황. 그죠? 교재에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5가지, 이 6가지 상황 중에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존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서 상대를 배려해서 예절을 갖추어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 우리 어디 있냐면 우리 교재에서 우리 다양한 대화의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두 번째 문장 가시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활하게 대화하기 위해선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고 존중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바라야 된다. 묶어주시고 우리 교재에서 네 번째 줄 밑줄 쫙 쳐주시면 되겠죠? 교재의 네 번째 줄 두 번째 문장 찾나요? 여기에서 네 번째 줄 여기 요게 공존성의 원리예요. 그 다음 줄에 나타나는 것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수록 이것도 밑줄 쫙 칠게요.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건 뭐예요? 순서 교대의 원리 써주세요. 순서 교대 원리. 그래서 그 밑에 문단에서 또 부가적으로 얘기하는 게 공존성의 원리부터 얘기를 하죠. 자신의 말이 미칠 영향 고려하면서 요거 밑줄 쳐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공존성의 원리를 갖추어서 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정중어법 똑같은 얘기예요. 표시해 주시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거 밑에 문단에서 나와 있죠. 그래서 정중한 표현은 최소화하고 정중한 표현을 최대화하려는 정중어법의 표현은 5가지 경률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뒤에 본격적으로 요 6가지 상황 수석에서 어떻게 봐줘야 되는지를 볼게요. 봅시다. 일단 먼저 설명 듣고 내용 정리할게요. 10번 보시면 요령의 경률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한대. 그러면 포인트는 상대가 부담은 안 주고 뭐는 된다고? 뭐는 업시킨다고? 이익 좋습니다. 이익을 최대화해 주는 거예요. 자, 대화 상황 볼게요. 승우가 다음 주에 우리 모둠이 발표해야 하니까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이래요. 그렇게 빨리?
그랬더니 요걸 대화를 평가한 게 급하게 내라고 하니까 서연이가 엄청나게 부담을 느끼겠는걸?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문제 유형 따라가 보자. 틀린 부분을 찾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나한테 보내줘. 요거 가로친 거 틀린 부분이겠죠? 그치? 틀린 이유는요, 무슨 경류를 어겼다고? 요령의 경류를 어겼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대에게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는 표현이야. 그러니까 요령의 경류를 어긴 거야. 서술형이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치? 그러면 저렇게 급하게 하라고 하면 안 되니까 석재는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올바르게 고친 거, 내가 주말에 이모 댁에 가야 해서 그러는데 이거 뭐하니? 지금 자신의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정, 이를 얘기해주고 있죠? 써줄게요. 자신의 사정 설명. 그리고 혹시 금요일까지 자료 정리해서 보내줄 수는 있겠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어보죠, 얘는. 줄 수 있겠니? 라고 해서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다른 말로 부담이 되는 표현을 최소화하는 거니까 얘들아, 해줘 명령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야? 이거 무슨 형이라고 해? 의문형이라고 하죠. 맞죠? 그러면 얘들아, 물어보는 거는 의문형이면 진짜로 물어보는 거니까 뭘 할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선택을 부여하는 거죠. 의문형을 사용해서 선택권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 부여. 이것도 메모해 주시고. 그리고 마무리는 내가 할게 라고까지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 상대의 처지를 고려해 주는 거예요. 상대 처지 고려. 까지 해요. 부담 당연히 줄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석재가 저렇게 얘기하면 부탁을 들어주고 싶겠군요 라고 하면서 급하긴 하지만 해볼게 라고 해서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무슨 상황이라고 해? 아까 6가지의 상황이 있었죠. 대화의 상황 중에 지금 부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야. 그럼 부탁을 해달라고 했을 때, 부탁을 할 때 표현은 요령의 경류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용하는 방법, 처음에 지금 얘가 사용하는 거는 자신의 차정을 설명해주고 있고,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선택권 부여해주고 있고, 상대방의 처지까지 고려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요령의 경류를 잘 쓰는 방법을 설명드리면, 부탁해야 되거나 이럴 때 당연히 부담을 줄여야겠지만 어떻게 부담을 줄이냐 라고 하면, 직접적인 명령보다는 간접적인 명령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간접적인 명령이 표현이 여러 가지 단어로 같이 나오거든요. 선택지에.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야 돼. 자, 이거 설명 듣고 쓸 시간 줄게요. 간접적은 얘들아, 직접의 반대말인데 돌아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명령을 하거나 부탁을 할 때, 부탁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돌려서 말하니까 우회적으로 물어본다. 이것도 괜찮게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의적으로 얘기한다. 이것도 맞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설명 들어주세요. 완곡적으로 표현한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중요한 거, 완곡이라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자꾸 단호하다 이런 얘기로 떠올리는데 절대 아니고, 완곡이라고 하는 거 곡선, 돌려서 말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부드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완곡이라고 해요. 부드럽게 말하기. 그래서 이거 다 써주자. 돌려 말하기까지, 혹은 돌려 말하기까지 써주시면 돼요. 다 써주세요.
요령의 경률에 사용하는 거 직접적인 명령 안 되고 간접적으로 명령을 부탁해야 된다. 알겠죠?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가는 거 아니라 돌려서 물어보는 게 요령의 경륜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칭찬 아니에요. 관용의 경륜 가볼게요.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한테 이익하고 부담 중에 뭘 더 준다? 부담을 더 준다라는 거예요. 이익은 없고요. 자,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너무 어려워서 이걸로는 못하겠어요. 쉬운 걸로 다시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우리 부담을 더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은 더 없고 비방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어렵다고 것만 하지 말고 다시 읽어보여. 그래서 선생님을 탓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즉 부담을 더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선생님은 기분이 어떠실까 해서 안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고치냐면 선생님 발표할 때 활용하라고 주신 자료가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랬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의 부담을 키우죠. 부담을 올리죠. 메모해 주시고 그래서 얘는 조금 더 쉬운 자료로 찾아줄 수 있을까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부담을 더 키워주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니? 어렵다면 다른 자료를 찾아볼게 하면서 지금 어떤 상황이요? 권의 상황이네요. 얘들아, 부탁하고 건의의 차이점은 뭐예요? 부탁이라고 하는 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돈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건의라고 하는 건 기존의 형태가 있는데 그걸 바꿔야 돼. 포인트는 알겠니? 자, 건의 다시 바꾸는 거예요. 변경이에요. 변경. 그러니까 학교에 부탁함이 아니라 건의함이 있는 거예요. 즉 학교 시설이 있거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제도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기존에 있는 거를 바꾸면 좋겠어요 라고 건의하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부탁함이 아니라. 그치? 부탁이라고 하는 건 아예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가지고 부탁하는 거고요. 말 그대로 건의는 바꾸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선생님 저 모르겠는데 그 자료 주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라요. 저번에 주신 자료가 기존에 있죠? 근데 그것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거, 변경할 수 있는 거. 알겠죠?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당연히 얘도 부탁이잖아요, 사실. 근데 건의랑 차이점을 비교한다면 얘는 기존에 있던 걸 변경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 가볼게요. 요 칭찬. 칭찬이 제일 쉬워요. 그죠? 상대한테 그냥 칭찬하면 되니까 비방 안 하고 칭찬하면 되니까 이게 제일 쉬워요. 그죠? 근데 얘를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하냐 요게 시험 문제도 잘 나오거든요. 찬동의 경률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써줄게요. 찬동.
자, 그래서 찬동이라고 했을 때는 말 그대로 그 상대방을 잘한 점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봅시다. 어제 발표 연습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오늘 발표가 그게 뭐니? 비방하고 있잖아요. 칭찬 말고 반대되는 개념 비방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떨어?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뭔 그렇게 말을 하니? 내 발표가 어때서? 네가 했으면 어떨 것 같아? 하면서 갈등하고 있죠. 잘한 점 빼고 잘못한 점만 말하고 있어요. 석재가 봅니다. 자, 어제 발표 연습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오늘 발표 정말 잘하더라. 얘가 잘 되었어. 칭찬하죠. 그럼 내가 전달하고 메시지를 아예 숨기면 그거는 거짓말이잖아, 그냥. 그지? 그래서 조금 떠는 것 같았는데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칭찬을 먼저 깔아주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사람이 얘기할 때도 야, 너 진짜 왜 그렇게 하냐? 라고 하는 것보다 야, 너 이건 되게 잘했는데 이건 조금 보완해줘서 좋겠어. 그럼 사람 기분이 괜찮거든. 얘도 마찬가지래요. 칭찬을 먼저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점을 뒤에서 얘기해 주는 거야. 너였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만 떨어질 거야. 이거잖아. 봐봐.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아까 동의의 경률도 간단하게 설명드린 것처럼 칭찬의 경률이라고 해서 무조건 막 칭찬만 하고 비방 하나도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아쉬운 점 말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뒤에 얘기해야 된다고. 알겠죠? 고마워 석재야. 많이 떨었는데 네가 그렇게 말해서 좋아. 이렇게 해서 실수한 지혜는 고맙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야, 못했는데 계속 칭찬만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쉬운 점은 어떻게? 뒤로 뺀다는 거야. 알겠나요? 네. 그래서 여기 칭찬의 경률 같은 경우는 이 비방하는 거, 칭찬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본문에 써져 있지만 칭찬은 오히려 이 과도한 칭찬 혹은 가식적인 칭찬은 하면 안 된다. 써줄게요, 메모. 과도한 혹은 가식적인 칭찬은 하지 않아야 된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오버해서 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거. 내가 그 사람 잘한다고 생각도 안 했는데 너 되게 잘합니다 하면서 뒷담 까고 이런 게 하면 안 되죠. 그죠? 오버해서 표현하고 잘한 점은 잘한 점 꼽아주시면 됩니다. 겸양의 경률. 겸손이죠. 겸손 써주고. 자신을 낮추어서 말하니까 비방은 높이고 칭찬은 낮추고. 자, 서연아 발표 자료 정말 잘 만들었다. 그래서 내용도 더 잘 된 것 같아. 이게 무슨 경률이야 일단? 칭찬하잖아. 맞아, 칭찬 경률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서연이죠. 당연하죠. 제가 뭐 못하는 거 뭐였어요? 잘난 척 하잖아요. 기대하세요 라고 하면서 잘난 척해요. 겸양의 경륜을 얻었다. 이렇게 서술해 주면 되겠지. 맞지? 그치? 틀린 부분. 겸양의 경륜을 얻었다. 여기. 그럼 고쳐서 올바르게 고치면 지혜야 정말 잘 만들었다. 잘 된 것 같아 했더니 아니에요. 부족한 게 많았는데 친구들이 도와줘서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좋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해서 감사한 표시를 해요. 내 부분을, 내 능력을 깎잖아요. 겸손하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우리 비방을 최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칭찬을 안 하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근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봐봐. 칭찬하고 겸양을 주의해야 될 점 뭐냐면 너무 과도하게 하는 거, 오버하는 거 알지? 그래서 막 아니에요 전 쓰레기예요 막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나친 부정이나 아니면 지나친 자기 비하는 안 된다 써주시고요. 적당한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동의의 경률.
는 일치와 차리 중에 일치를 높인다라고 했어요. 누구랑 누가? 상대와 나가. 차이는 줄이고. 요거죠. 이게 동의 경률이야. 본문 같이 읽어볼게요.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는 석재와 같이 먼저 상대방의 제안에 공감을 표현하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본문 우리 같이 읽어보면 동의 경률 같은 경우는 우리 제가 편집을 못했구나. 얘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거예요. 피자 사 먹자라고 했더니까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피자 사 먹자라고 했을 때 나 피곤한데 억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맞죠? 내가 피자 싫어하는데 아니면 트라우마가 있는데 억지로 먹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중요한 건 공감을 먼저 표현한다는 게 중요해요. 상대방의 제안. 첫 번째 번호 달아볼게요. 공감을 표현하고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체감을 높인 다음에 제안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일체감을 높여요. 자신 생각을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만 같은 완충적인 표현 꼭 표시해주세요. 완충이라고 하는 건 충격을 완화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니? 자, 충격을 완화하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만 이런 것들. 자, 대놓고 그럼 되게 좋은데, 피자 좋은데 근데 다음에 먹자, 이게 뭐다? 다만 이런 식으로 해서 완충적인 표현을 꺾어주시는 거죠. 어떨과 같은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 의문문을 사용하는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부드럽게 말하는 것. 이게 무슨적인 표현이라고, 얘들아? 무슨적 표현? 부드럽게 말하는 걸까? 곡이라고 했지. 그렇게 석재와 상대와 자신의 의견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일치를 최대화하는 말하기 규칙을 우리는 동의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이 경률이 상대에게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주의해야 될 거. 만약 대안 초반부터 상대방의 의견이 자신과 다름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기분 상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대화 분위기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한다. 즉, 공감 먼저 표현하고 순차적으로 이견이라고 하는 건 다른 의견이에요. 다른 의견 부분을 이야기해야 된다라는 거지. 어려운 거 없죠? 우리 요거는 사실 개념은 괜찮은데 문제를 보면서 걸러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제 동의의 경률까지 해가지고 공손성의 원리, 정중화법이 다 끝났어요. 얘들아, 요거 무슨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했어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대화는 긴 시간 혼자 말을 하는 연설과 달리 서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얘기하니까 원활하게 전개하기 위해선 순서를 적절하게 교대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틀린 부분 찾고 이유 찾고 올바르게 고쳐볼게요. 자, 나 지난해 강원도에 잘 안 나왔잖아. 고인돌이 엄청 크다라고 산사시대 뭐 어쩌고 10분째 자기 놀러 갔다 오는 얘기만 하네. 언제 끝나라고요? 이게 뭐예요? TMT, 투머치 토커예요. 자기 혼자만 말하잖아요. 문제점이 뭐라고요? 자기 혼자만 얘기해요. 혼자만 오랫동안 말을 하는 거죠. 혼자만 오래 말함 써주시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석재야, 네 생각은 어떠니? 아무 말 없이 앉아서 석재야 같이 얘기했으면 좋겠어. 네 생각도 궁금해. 혼자 침묵만 하자. 대화 참여 안 해요. 써주시고. 잘못된 점을 우리 틀린 이유를 설명했어요. 요거. 그 다음에 틀린 부분 또 찾아볼게요. 이번 학기 소풍은 어디로 가면 좋을까? 응, 나는 하면서 말을 끊으며 밑줄 쳐주시고. 뭐예요? 얘는 중간에 끼어드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학교 매점에서도 떡볶이를 팔면 좋겠어 라고 떡볶이 얘기를 해. 그래 맞아 간단히 먹기 좋겠다. 흐름 괜찮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오늘 국어 과제 정말 많지 않아? 하면서 뜬금포를 던져. 지금 상황에서 뭐 그냥 친구면 웃고 넘어가지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흐름 맥락을 못 잡잖아요. 그쵸? 그래서 화제가 급변하게 변했어요. 그래서 관련 화제와 관련 화제와 다른 이야기함.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까지 순서 교대의 원리까지가 봤어요. 자, 요거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협력으로 다시 갈게요. 자, 일단 요거 정리할게요. 여러분 봅시다. 공손성의 원리를 땡땡 어법이라고 하는데 뭐라고요? 무슨 어법? 뭐라고? 정중어법. 좋아. 이거 정중어법이야. 꼭 알아두세요. 빈칸 뚫었을 때 알아두셔야 됩니다. 상대가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요. 상대 기억해 주시고 부담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자신의 탓으로 돌려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커지겠죠. 상대를 칭찬하면서 말을 하고요. 상대 자신을 칭찬을 안 하는 거겠죠.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의견에 동의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요거 빈칸 뚫었을 때 채워놓을 수 있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갈게요. 자, 쉬워요. 일단은 우리 순서 교대 원리랑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경률, 공손성의 원리 배웠어요. 협력의 원리가 또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대화 참여자가 대화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할 4가지의 경률이에요. 그러니까 공손성의 원리랑은 또 다른 파트예요. 협력의 원리라고 하는 건 얘들아 목적은 뭐라고? 대화의 목적에 성공적으로 도달하려고 하는 게 협력의 원리야. 그래서 요 4가지 알아줘야 돼. 자, 볼게요. 양의 경률. 그러니까 대화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만 정보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봐봐. 수업을 하는데도요. 제가 그냥 지금도 막 그 교과서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내용을. 엄청나게 막 길잖아요. 글을. 근데 양을 제가 압축했어요. 여러분 기억하기 쉽게. 군더더기 빼고. 이게 양을 조절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지? 같은 이야기를 계속 양 많게 하면 뭐가 어긋난다? 양의 경률이 어긋난 거고. 알겠니? 그리고 또 반대로 얘들아. 내가 여러분한테 경률을 설명하는데 5가지 경률 중에 내가 한 2개만 얘기했어. 이것도 양의 경률을 어긋난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건 말 그대로 양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무 적어도 안 되고 너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적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는 적당량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질의 경률이라고 했을 땐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진실을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말 그대로 퀄리티요, 퀄리티.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한 근거를 막 들어요. 양도 적당하고 멘트를 하는데 내가 주장을 하는데 야 오늘은 떡볶이를 먹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를 들어서 야 오늘 떡볶이가 되게 맛있대, 맛이 나게 나왔대, 아니면 어디에 오픈했대, 이런 근거를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먹고 싶어서 무논리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내용 퀄리티, 주장과 근거가 어긋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진실을 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가지예요. 적절하지 않은 근거, 뜬금포인 근거예요. 그래서 관련 근거가 아니거나 무논리거나 논리가 없거나 혹은 거짓이거나 할 때 질의 경률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거면 질의 경률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알겠지? 관련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가 있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관련성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목적이나 주제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요, 갑자기 뜬금포인 주제를, 야, 지금 국어 과제 너무 많지 않냐? 이런 것도 협력의 원리에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주제와 관련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고, 태도는 모호성, 애매한 거예요. 중의성, 의미가 두 가지 겹치는 거 표현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하되 언어 예절에 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일 포인트는 이걸 피한다라는 얘기 포인트. 중의성 있는 표현을 피한다라는 거예요. 얘는 애매한 거. 중의는 중복된 의미예요. 자, 이게 태도의 경률인 건데, 자, 우리 모호성이라고 한다면 긍정하고 부정문을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호하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고요. 중의성은 좀 보시면 중복 의미를 겹쳐지는 건데, 보세요. 예를 들어볼게. 이런 거죠. 동생의, 미안, 요거 쓸 시간 줄게요. 요거 설명 듣고. 요거 써볼게요. 예쁜 동생의 친구가 왔다 써주실게요. 중의성 근처에. 이것도 태도의 경륜에서 어긋난 거예요. 뭐냐면 중의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볼게요. 자, 예쁜이 누구를 수식하는지 몰라. 예쁜 동생인지 아니면 동생의 친구가 예쁜지를 모른다고요. 뭔 얘기인지 알겠니? 뭐 현실적으로 당연히 친동생을 좀 예쁘다고 표현하기는 어색하니까 그런 거다. 근데 추측이잖아요, 이것도. 그치? 진짜 내가 어린 꼬맹이 유치원생의 동생, 늦둥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예쁜지 아니면 동생의 친구가 진짜 연예인이야. 그래서 예쁜 동생의 친구가 왔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중의성이에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하고 간결하고 조리 있게 말해야 된다라는 거. 협력의 원리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양질, 관련성, 태도. 이런 것도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와요. 요거 구분해볼까요? 가볼게요. 공손성 원리랑 순서 교대 원리인데 원래는 그냥 크기만 불고 구분하면 되는데 우리 공부하는 거니까 공손성의 원리 중에 무슨 경륜인지 좀 찾아볼게요. 기억부터. 침묵하고자 않고 대화에 참아야 해요. 공손성이에요? 순서 교대예요? 순서 교대겠죠? 여기다가 기억 써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 자신의 탓으로 돌려서 말해요. 그러면 자신한테 탓이니까 뭘 업시켜주는 거야? 부담. 좋습니다. 이거 무슨 경륜이에요? 뭐라고요? 어떤 거? 겸양은 겸손인겠죠? 그쵸? 자신의 탓으로 돌려요. 관용. 좋습니다. 관용의 경륜이에요. 써주시고 니은으로 가지만 옆에다가도 써주실게요. 디귿. 칭찬이네요. 무슨 경륜? 칭찬의 경륜. 찬동의 경륜. 이거니까 디귿으로 가주시고, 그 다음에 리을. 다른 화제로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요. 어디예요? 순서교대. 좋아요. 그 다음에 자신을 낮춰서 말하네. 무슨 경륜? 겸양. 자, 낮춘다라고 하는 건 뭘 업시키는 거야? 자신한테 뭐를 칭찬 말고? 그쵸. 비방을 올려주는 거니까 얘는 겸양. 겸손이요. 그 다음에 이거 써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동의하면서 말이 안 돼. 무슨 경률? 동의 경률. 맞아. 그래서 얘는 일치를 올려주는 동의의 경률이에요. 차이는 낮추고 동의의 경률. 그 다음에 그러면 얘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 맞죠? 공손성. 시옷은 어디? 순서교대. 그 다음에
우리 이응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요. 상대에게 부담을 덜고 뭘 올려줄까요? 이익을 올려줘요. 좋습니다. 이거 뭐예요? 요령 있게 부탁하는 거 기억하시고 요령의 경률.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요. 몇 번? 순서 교대죠. 그래서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 썼죠? 요거 써주셔요. 쓸 수 있어줘야 돼. 알겠지? 자, 모르면 얘들아 5개 써놓고 동의부터 쉬운 거부터 칭찬부터 그 다음에 이렇게 걸러주시는 거야. 알겠죠? 네. 대화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우리 학습활동까지만 하고 쉴 거예요. 자, 좀만 힘내시고. 대화의 원리 볼게요. 다 모였으니 축제 때 우리 동아리에서 할 시화전의 주제를 정해보자. 부터 대화를 하고 있어. 얘 중심 화제거든요. 이게. 주제예요. 대화의 주제. 써주시고 묶어주시고. 봐봐. 이거 서술형에서도 요거 조건 이렇게 물어봐요. 알겠죠? 요거대로 가볼게요. 선배가 동아리 회장이시니까 그냥 선배가 내는 의견으로 정해요. 라고요. 무슨 경륜을 어겼을까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부탁하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가 이거 의견 좀 내줘 이거잖아요. 뭐의 경륜을 어겼다? 요령의 경륜을 어겼다 이거예요. 틀린 부분 찾았고요. 요령의 경륜을 어겼죠? 요령 이렇게 찾았죠? 틀린 이유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상대방의 부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상대방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르게 고치는 방법이겠죠? 그치? 얘를 말로 쓰자. 선배가 의견을 내주시면 안 될까요? 괜찮죠? 그치?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상대방이. 내 의견으로 함께하는 시화전인데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고 싶어서 가장 좋은 주제로 정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잘 지켰어요, 얘는. 그치? 의견을 돌려서 얘기했어. 사랑을 주제로 하면 어때요? 시인들도 사랑에 대한 시 많이 쓰잖아요. 말도 안 돼, 나는 싫어 이래요. 무슨 경륜을 어겼죠? 동의. 말도 안 돼, 거절하잖아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 얘는 동의의 경륜을 어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업시켜줘야 된다고? 차이는 다운되고 일치를 업시켜줘야 돼. 그러면 억지로 좋다고 해야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랑이라는 주제도 괜찮은데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알겠니? 다만 이런 완충적인 표현 들어가야 된다고. 알겠죠? 네. 처음에는 동의의 뉘앙스를 붙이다가 내 의견을 뒤에다가 말합니다. 내 의견 안 말합니다 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무조건적인 동의 안 됩니다. 시인들이 사랑에 대한 시를 많이 썼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리고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너무 흔해. 운석이 네 생각은 어때? 라고 했더니 사랑이라는 주제는 좋은 것 같아요. 얘는 동의의 경륜 괜찮죠? 시인들이 사랑을 주제로 시를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다만 완충적인 표현 사용하죠. 완충적 써주고. 새별 선배님 말처럼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시는 많으니까 가족의 인류해, 모성의 조국의 등 다양한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써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얘가 잘한 점, 일단 완충적인 표현 사용하면서 일치, 그러니까 동의의 경륜을 잘 지켰어, 얘는. 동의의 경륜 괜찮아. 그리고 이것을 할 이야기가 많다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협력의 원리에서요. 타당한 근거를 잘 들었어요. 얘는 지금 시인들이 그만큼 많으니까요. 그런데 시는 많으니까 이건 어떨까요?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네. 우리 협력의 원리에서 방금 했던 거 뭐와 관련된 거야? 경률이? 양질 관련성 태도 중에 방금 잘한 거 원인과 결과 타당한 근거잖아. 질의 경률. 질의 경률을 잘 지키고 있어요.
뭐 굳이 따지자면 관련 있는 주제도 맞으니까 관련성도 맞고요. 그쵸? 뭐 나머지도 뭐 중의적인 표현 이런 것들 안 사용했으니까 우리 태도의 경률도 맞고. 그래서 좋은 생각이다. 나는 미처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이거 무슨 경률을 잘 지킨 거지? 나는 못 지켰, 나는 뭐 생각 못했는데? 이래. 겸양. 마치 겸손했지. 세별. 윤석이 참 생각 깊은 것 같아. 무슨 경률? 잘 지킨 거야? 칭찬. 좋아.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러세요. 이건 기본이죠. 뭐를 안 지켰을까요? 겸양을 안 지켰어요. 겸손하지 않아요. 이거는 겸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자신에 대한 뭐가 많다? 칭찬이 많으니까 자신에 대한 칭찬을 줄이고 비방을 해야 되고 겸손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잘난 척. 자, 그럼 다른 의견이 더 없으면 다양한 사랑의 모습을 10호전 주제로 정하도록 하자. 다른 주제에 맞게서 차근차근 준비해보자 라고 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잘한 부분 잘 짚어주시는 거고, 요거는 선택지, 그러니까 객관식으로 좀 잘 나와요. 주관식으로 뭐? 이거. 틀린 부분 찾아주시고, 틀린 이유, 무슨 경률이 틀렸습니다, 안 맞습니다. 그럼 올바르게 어떻게 고쳐줄까요? 라고 하는 게 선택지에서 계속 나올 거예요. 다음 대화에서 말하기에 문제점 파악하고 바꾸게 알맞게 해야 된대. 나영아, 우리 컴퓨터 부팅이 잘 안 되는데요. 아까 사용할 때 괜찮았어? 라고 했는데 부팅이 안 된다고? 컴퓨터 망가진 거야? 그래, 미안해. 근데 원래 바이러스 걸렸던 거 아니야? 너 예전 컴퓨터에서도 고장났었잖아. 무슨 소리야? 네가 사용한부터 안 됐다니까 라고 해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뭐가 문제예요? 부팅이 안 된다고? 망가진 거야? 예전에도 고장났었잖아 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쵸? 그러면 요거는 뭘 어긴 거예요, 여러분? 뭘 어겼을까요? 이익 부담의 측면인가요? 아니면 칭찬과 비방의 측면인가요? 우리 이익 부담 중에 네 컴퓨터 예전에도 고장났었잖아. 부팅이 안 된다고 라고 리액션을 해. 자, 봐봐. 이익하고 부담이 있었을 때 우리 이익이라고 하는 것과 부담이라고 하는 것을 부담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우리 건의하고 부탁하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부담을 줄여주는 표현, 나한테 부담을 큰 표현,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는 이것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상대방의 부담을 줄이고 올려주는 요거의 차이점이에요. 칭찬과 비방이라고 하는 건 칭찬을 하냐 비난을 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사과를 하고 있긴 한데요. 뒤에서 근데 그거 바이러스 걸렸던 거 아니냐고 라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네 지금 컴퓨터 예전에도 고장났었잖아 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요, 지금 비방을 하고 부담을 더 주는 표현인 거죠. 그쵸? 그러면 뒤에서 밑에 어떻게 고쳐야 되냐?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때는 진정성이 느껴지도록 진심을 당해서 말을 해야 되고, 불필요한 핑계를 대거나 다른 사람 탓으로 하는 것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못하니까 유의해야 된다. 사과할 때는 우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행위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그런 것을 좋다. 그래서 우선 뒤에 1번 동글뱅이 써주시고, 그리고 과거의 잘못의 행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앞으로는 동일한 잘못을 안 할 거라는 각오도 제시하는 것이 좋다. 번호 매겨주세요. 그래서 올바르게 고쳐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선 지금 전체적으로 태도, 간결하고 조리있고 공손성의 원리에서 아예 다 망가진 거예요. 공손하지 않는 거예요. 정준어법이 다 망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 풀어볼게요. 네, 쉬었다가 할게요.